안녕하세요. 아카이브를 안대진입니다. 아톰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7년에 만들었던 아톰 튜토리얼 이런 자료인데요. 아카이브의 홈페이지 가면 이 자료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걸 다운로드 받아 보셔도 됩니다.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가서 아카이브 툴킷 가면 되고요. 여기 A, B, C, D가 있는데 C 튜토리얼 있죠? 아톰 튜토리얼 여기 있네요. 이 자료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톰 사용법은 제가 직접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이고 아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톰은 ICA라고 하는 아카이브 쪽에 국제기구가 있는데 ICA에서 만든 국제표준 4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ISRG, ISR, CPF, ISDR, ISDF라고 이렇게 어려운 이름의 4가지 표준인데요. 이건 기록 관리를 전공한 석사생 이상이 이제 배우게 되는 뭐 그런 표준입니다. 근데 이제 어렵다면 어려운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이스하드지는 기록을 좀 설명하는 정보. 만약에 제 일기장이 있다고 하면 제목은 뭐고 어, 장수는 몇 장이고 뭐 종이인지 PDF인지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이게 아이스하드지. 기록을 설명하는 표준. 이게 영역이 7개, 26개 항목. 많죠? 그리고 또 ISR CPF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단체나 가문 개인정보. 이 CPF가 약자예요. 컴퍼니, 펄슨, 패밀리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4개 영역 31개 항목. 예를 들면 이름은 홍길동, 뭐 태어난 날짜는 몇 년도, 뭐 이런 거죠. 이런 정보를 작성하는 뭐 단체나 개인 어떤 가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는 메타데이터. 그리고 다음으로 기록 소장 기관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는 ISDR라는 게 있죠. 이 AH는 아카이벌 홀딩스라는 거의 약자예요. 또 마지막으로 ISDF 이건 펑션인데 어떤 주로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거기는 뭐 업무 기능이 있잖아요.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단위과제, BRM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런 업무 기능과 기록이 되게 밀접하기 때문에 그 업무 기능을 또 기술할 수 있는 4개, 28개 항목 이게 ISTF 이렇게 표준 4개가 아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뿅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톰 화면인데 아톰 화면 왼쪽에 아카이브 디스크립션 이게 아이스하드지 요거죠. 그리고 어소리티 레코드 이게 어소리 점거 레코드라고 하죠.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게 ISR CPF 그리고 아카이브 인스티튜션 이게 ISD야. 기록물 소장기관 주로 아카이브들 기록관들 그리고 펑션 ISDF죠. 이렇게 4가지 표준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4가지 표준으로 좀 해소되지 않는 어떤 주제별로 자료를 접근하는 거, 장소별로 접근하는 거, 그리고 디지털 파일 유형별로 사진이냐 영상이냐 하는 걸로 접근하는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아톰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은 요거예요. IC의 국제 기록물 기술 표준 4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기록이나 기록과 관련된 것들을 어, 메타데이터로 기술할 수 있다. 그리고 검색할 수 있다. 이런 툴이고요. 그리고 액세스 레코드라고 하는데 아카이브에서 자료를 받으면 이 알사드지 뭐 이런 걸 만들기 전에 일단 누가 몇 시에 어떤 기록을 기증했다 하는 이런 입수 기록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입수 기록도 아톰에는 제공을 하고요. 여기부터 한번 실제로 데모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알사드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몇 가지 영역이라 했죠. 7개 영역에 26개 항목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제목, 날짜, 뭐 매출 규모, 생산자 이런 것들 26개 중에 전부 다 이걸 기술할지 중요한 것만 이렇게 기술할지를 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ISR도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사람이나 뭐 단체 이렇게 정보를 작성하는 표준이죠. 아톰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아톰 제가 설치한 버전인데 일단 로그인을 했습니다. 저는 관리자로. 요 아톰의 요 위쪽에 있는 것들은 상단에 어떤 기능 메뉴예요. 플러스를 누르면 어, 입수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디스크립션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이 매니지로 가면 각종 관리 기능, 뭐 기증자 관리, 작업 관리, 그 서고 관리, 저작권 관리, 용어 관리 뭐 이런 것들이죠. 액세션 관리도 있고 임포트하면 엑셀 목록 불러오기, XML 불러오기 이런 것들 되고 어드민이 이제 글로벌 설정이라고 하죠. 보통 시스템 설정. 여기에서 이제 각종 이용자 설정, 이용자 그룹 설정, 그리고 설명 페이지, 메뉴, 플러그인 테마 여기가 이제 각종 설정이고 뭐 등등 이런 것들 설정하는 곳. 클립보드는 이제 컨트롤 C에서 카피한 것들을 좀 관리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언어. 아톰은 28개 언어를 공식 지원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가 한 6개 이 정도만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다국어로 메시지를 제공해 주는 이런 기능이 있어서 메뉴로 아예 있죠. 그리고 이건 링크죠. 어떤 도움말 찾아보고 싶을 때 하시면 되고 여기 로그인 로그아웃 하는 곳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브라우즈 바이죠. 기록을 탐색할 때 기록을 탐색할 것인지 인물이나 단체를 탐색할 것인지 아카이브 소장기관, 아카이브 기록관 이런 기관을 검색할 것인지 아니면 펑션 기능별로 검색할 것인지 주제별로 여러 주제가 있죠. 주제만 만들어 놓고 연결된 것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하네요. 그 다음에 장소별로 어떤 것은 뭐 여러 장소가 있을 수 있겠죠. 국가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디지털 객체별로 여기 보면 미디어 타입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 기타, 오디오 요거별로 검색을 할 수가 있네요. 비디오도 24개나 되네요.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아톰의 기본 구성입니다. 우측 상단에 설정 메뉴, 좌측에 브라우징 메뉴. 그리고 여기 이제 이번 주에 많이 본 기록들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안내 페이지예요. 그냥 보통 환영합니다. 뭐 사용 방법 뭐 이런 거 안내하는 곳인데 그냥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HTML로. 그럼 로그인을 일단 했다고 치고 구체적인 기능은 나중에 해볼 거고요. 오늘은 핵심적인 기능만 한번 훑어볼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카이브에 근무하는 아키비스트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출근해서 어떻게 일하는지부터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딱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톰을 열어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겠죠. 저는 관리자니까 관리자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이 됐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매니지죠. 저는 관리자니까 액세션즈를 누릅니다. 여기가 뭐냐면 브라우저 액세션즈 돼 있죠. 액세션이라고 하는 입수 기록인데요. 우리 아카이브, 우리 기록관에 소장하고 있는 기록들 목록, 입수된 기록 목록을 쭉 봅니다. 페이지가 2개나 되죠, 여기. 날짜도 다 액퀴지션 데이트, 획득한 날짜, 입수한 날짜도 2023년 3월부터 쭉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입수 기록을 열어가지고 박스를 갖다가 좀 정리를 해볼까. 여기 보니까 안대진 기증 기록이라는 게 있네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했더니 2023년 3월 17일 날 입수한 거고 안대진이라는 사람의 개인 기증 기록이다. 로케이션 인포메이션 보면 담당자 캐비닛 제 캐비닛이죠. 제 캐비닛에 일렬 시게이트 하드디스크에 안대진한테 받은 걸 넣어놨다고 하네요. 그리고 입수 타입은 기증해 하셨네요. 기프트고 이 입수 기록 제목은 안대진 기증 기록 1 그리고
이분이 왜 기증해 주셨는지 그때 당시의 맥락인데, 안대진 씨가 개인 소장 중이던 기록의 관리가 어려워 우리 아카이브에 기증했다 이렇게 써놨네요. 그러면 스코프 앤 컨텐츠 자료는 주로 뭘 기증해 주셨나? 강의 현장 사진과 포스터. 이분이 뭐 교수님이거나 강의하는 분 같은데 강의 관련된 자료들을 기증해 주셨네요. 프로세싱 스테이터스, in progress 나오죠? 지금 이 자료를 입수 처리하는 어떤 그 단계가 어느 단계냐? 지금 입수 처리하고 있는 진행 단계죠. 프로세싱 프라이어티. 이 프로세싱이라는 건 보통 정리 기술 이런 걸 말합니다. 프로세싱 프라이어티, 정리를 빨리 해야 되냐? 아니야.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서 빨리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액세스 레코드가 있죠. 요걸 가지고 이런 게 입수 기록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지금 기증자가 새로 아카이브에 방문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입수 기록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애드 누르고 액세션 레코드. 그러면 이 액세션 넘버 입수 기록 번호가 자동으로 뜨죠.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액퀴지션 입수 날짜 7월 18일 오늘 맞죠? 이미디어 소스 오브 액퀴지션, 이게 영어로 다 돼 있긴 한데 획득한 직접적인 출처죠. 여기 뭐 표준에 있는 설명도 나와요. 개인 아니다. 저걸로 할까요? 공식 기증이라고 하고 로케이션 인포메이션. 이 오늘 이 입수한 자료의 위치, 이거를 제가 전자 디지털 파일로 받았다고 치고 담당자 그러지 말고 기증자 기증 기록 시게이트 하드디스크 여기에다 저장했다고 치고요. 두 번째 보니까 영역이 도너 앤 트랜스퍼링 바디어리요. 기증자에 대한 정보 아니면 이관해 준 사람에 대한 정보. 여기 기증자 정보를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어떤 과정을 할 거냐면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받은 기록이 이런 거예요. 김수영 시인 아시죠? 김수영 시인 컬렉션을 오늘 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김수영 시인이 직접 작성한 이런 시의 6필 원고죠. 6필 원고, 그리고 또 강의도 하셨는데 열세대에서 뭐 그런 자료들 원고지도 있고 강의 노트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걸 만약에 받았다고 쳐요.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누구한테 받았냐? 관련된 기증자가 누구냐면 저걸로 하죠. 윤동주 기념관에서 김수영 시인의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윤동주 기념관에서 우리 아카이브로 오셔가지고 자료를 공유해 주셨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프라이머리 컨택 인포메이션, 윤동주 기념관이 이제 기증자라고 하면 여기에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 이름을 모르니까 홍길순이라고 하죠. 홍길순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되고, 여기 전화번호는 뭐 이렇다, 팩스는 이렇고, 이메일은 이렇고, 홈페이지 어떻고, 이런 거 넣는 거예요. 주소도 넣죠. 그리고 경기도인지 뭐 우편번호 이런 것도 넣고, 별걸 다 넣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전화번호죠. 이분한테 연락하려면 이메일 같은 거.
이 정도만 넣어도 돼요. 일단 급하게 이 정도 넣고 윤동주 기념관이라는 기증자 정보가 추가됐습니다. 여기 add new 한 번 더 하면 또 여러 기증자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증자 정보를 빨리 넣었고, 그리고 관리 영역, 액퀴지션 타입, 입수 타입이 기증해 주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윤동주 기념관에 돈을 주고 구매했는지, 아니면 공식 이관을 했는지, 우리가 수집을 했는지, 여기에 그 맡기셨는지, 이런 거죠. 저는 뭘로 할까요? 기증 받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기증해 주실 일은 없지만 저런 소중한 자료를 기증이라고 해보고, 이 소스 타입 아니야, 공식적으로 기증해 주셨어요. 퍼블릭 트랜스퍼라고 하고요. 제목은 김수영 시인 뭐라고 할까요? 컬렉션이라고 하죠. 생산자는 김수영이죠. 김수영 시인. 근데 여기 보세요. 자동 완성이 뜨죠. 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요 항목에는 만약에 김수영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선택하면 되는데 김수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김수영을 제가 쳐보면 김수만 쳐도 원래는 나와야 돼요. 김수영이라는 사람이 없나 봐요. 그래서 김수영이라고 하고 엔터 때립니다. 그러면 등록이 되죠. 생산자가 보통 여러 명인 경우 많죠. 크리에이터 쓰니까 여러 명을 입력해도 됩니다. 날짜, 이것도 필수예요. 그럼 아톰에서는 이제 날짜 넣을 때 이 기록의 생산 날짜로 넣을 수도 있고, 아키비스트가 수집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어큐뮬레이션 날짜로 해도 되는데 보통 크리에이션 데이트로 하죠. 스타트는 김수영 시인의 생애가 언제부터인지 제가 너무 몰라요. 대충 보면 21년생이시구나. 그럼 대충 시를 몇 년부터 쓰셨을까? 제가 대충 넣어볼게요. 1940 년부터 학창 시절 때부터 썼다고 하고, 엔드는 생애를 제가 너무 모르네요. 김수영 시인 아니요. 68년에 사망하셨네요. 그러니까 사망 직전까지 쓰셨다고 하고 1940년부터 68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여기 날짜를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어큐뮬레이션 날짜는 실제 김수영 시인의 작품이 축적된 건 40년부터 68년이지만 윤동주 기념관의 아키비스트가 이 김수영 컬렉션을 수집한 날짜는 2020년부터 김수영 시인의 유족들과 접촉을 해서 2023년에 2년에 수집이 완료됐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 좀 더 할까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이관을 언제 받았는지, 뭐 평가가 언제 있는지 이런 것도 쓸 수 있죠. 이런 것도 얼마든지 넣으셔도 되고, 아카이브 커스티디 히스토리,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컬렉션이 우리 기록관으로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게 입수되게 되었는지 그 히스토리를 좀 쓰는 곳이거든요. 이건 되게 중요하죠. 윤동주 기념관이 수장하고 있는 김수영 시인 컬렉션을 사본을 디지털 사본이라고 해요. 디지털 사본을 공식 이관 받음, 이렇게 대충 쓰죠. 왜 해줬는지 뭐 그런 것까지 쓰면 좋은데 이건 나중에. 스코프 앤 컨텐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범위와 내용이라고 번역되는데 범위,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이런 거죠. 범위라고 하면 시간은 김수영 시인의 생애 시인의 작품 걸친 작품 몇 작품인지를 제가 몰라요. 작품 100개 정도라고 할까요? 100점 걸친 100점의
육필 원고, 노트 또 뭐 있나요? 노트 등이죠. 그러면 범위 다 됐나요? 시기 30여 년에 걸친 어떤 유형, 육필원고 노트 등 내용 작품이죠. 뭐 노트 등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어프레이저 요거 언제 평가하고 언제 폐기하고 이런 스케줄도 다 넣을 수 있고요. 피지컬 컨디션 이런 거 써놓는 게 좋죠. 받아보니까 저는 파일로 받았거든요. 파일 상태가 어떠냐 아주 좋죠. 대부분 JPG네요. 여기 보니까 파일이 349개 저거까지 써놓죠. 파일 이렇게 해놓고 노트 등을 촬영한 JPG 파일 349개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죠. 피지컬 컨디션 좋아요. 문제 없어요. 뭐 문제 없어 그냥 문제 없음. 이거 쓰나 안 쓰나 뭐 중요한 건 이제 그냥 한번 써보고 이걸 받을 때 어떤 뭐 하드디스크 하나였냐 USB 하나였냐 뭐 그런 아니면 종이 기록이면 철 5개였냐 사과 상자 하나였냐 이런 거 쓰는 거죠. 만약에 하드디스크 1개로 받았어요. 그러면 프로세싱 스테이터스 지금 처리 정리화 기술이죠. 프로세싱은 아직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미완성. 이거 정리화 기술 빨리 해야 되냐? 되게 좋은 기록이죠. 이거 빨리 정리 기술에서 공개하면 좋죠. 하이 프로세싱 노트 뭐 뭔가 파일 JPG를 PDF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 이런 종이 기록을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거 처리와 관련된 아니 걸 쓰셔도 되고 정리 기술 6필원 아니 저기 뭐야 보니까 지금 제가 먼저 이 파일 349개를 보니까 주로 작품을 찍은 거 노트 봉투에 쓴 시 엽서 강의 노트로 구분해서 정리 고려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파악한 거를 좀 노트로 적고요. 아카이브 디스크립션 요거는 이제 입수 기록을 기록물 기술로 연결할 때 쓰는 거라서 크리에이트 눌러서 입수 기록을 완료합니다. 제가 만든 입수 기록 한번 볼까요? 2023년 7월 18일 넘버 26번 공식 기증받은 기증기록 위치는 시게이트 하드디스크 기증기록용 기증자는 윤동주 기념관 담당자는 홍기순 컨택퍼슨이죠. 그리고 전화번호 연락처 기증받은 기록이고 여기 윤동주 기념관하고 김수영의 하이퍼링크 돼 있죠. 윤동주 기념관 눌러볼까요? 보니까 벌써 컨택 에어리어, 액세션 에어리어에서 뭔가 정보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기증자 정보가 들어가 있고 또 저거 김수영 눌러볼까요? 크리에이터 여기 보니까 알사르 제가 아까 CPF라 그랬죠? 컴퍼니 퍼슨 패밀리 단체나 개인 가문을 기술할 때 하는 건데 김수영이라는 개인의 레코드를 점거 레코드로 이미 등록을 해놨네요. 이름밖에 없긴 하지만 여기다 이제 김수영 관련된 정보를 추가만 하면 되는 거죠. 레코드 이름만 있는 점거 레코드가 생성이 됐네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 액세션 레코드를 다시 보면 이건 액세션 레코드지만 이건 기증자 레코드 그리고 점거 레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했네요.
이렇게 입수 기록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할 건 뭐? 이 기록을 가지고 이제 정리, 프로세싱을 시작하는 거죠. 정리 기술. 바로 해보면 여기에서 create archival description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짜잔 타이틀, 데이트, 네임 오브 크리에이터, 아카이브 히스토리 등등 되게 많은 항목이 액세션 레코드에서 자동으로 그 연결이 됐죠. 이거 뭐라고 하죠? 인헤릿 상속받는다고 하죠. 상속받아가지고 이미 매핑돼서 알사드지 항목 26개 중에 타이틀, 데이트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가져왔네요. 하이퍼링크도 이렇게 점거 레코드 돼 있고 여기 보면 입수 기록 번호 있죠. 2023 아까 26번 요걸 누르면 다시 입수 기록으로 가고 여기 보면 방금 생성한 요 김소영 시인 컬렉션 아카이브 디스크립션 기록물 기술 알사드지 요게 나왔죠. 요걸 클릭하면 입수 기록으로부터 정보들을 상속받은 알사드지 항목이 나옵니다. 요거 에디터 눌러볼게요. 김소영 시인 컬렉션 영역이 이렇게 많고 보면 제가 아까 작성한 것들이 나오죠. 식별자 필수라네요. 제너레이터 아이덴티파이어 누르니까 식별자를 지가 만들어주네요. 아니면 애드 얼터너티브 아이덴티파이어 뭐 이런 것도 식별자를 수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자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자동으로 할래요. 이런 거 지워버리고 식별자도 넣고 데이트 아까 그대로죠. 변함없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add new child labels라는 게 있네요. 요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영역별로 한번 열어볼게요. 컨텍스트 에어리어 맥락 영역에 생산자 김수영 어차피 입수 기록에도 김수영 그리고 기록물 기술서에도 김수영 똑같죠. 이거 새로 제작성할 필요가 없게 이렇게 바로 매핑이 돼서 가진 아카이브 히스토리 요것도 그대로 왔죠. 근데 아까 이름은 조금 달랐지만 입수 기록에 요 알사드지 아카이브 히스토리로 이렇게 가져와서 그대로 해줬고 여기 뭐 다른 항목도 스코어 앤 컨텐츠도 그대로 가져왔고 더 쓸 게 없나 한번 보면 시스템 오브 어레인지먼트 여기 어떤 정리 규칙 정리 체계 어떻게 되어 있나 그냥 1, 2, 3, 4 연번으로 숫자 연번으로 기록 아니 숫자 연번 나열되어 있음 이런 어떤 컬렉션의 그 구조 간단하게 넣어주고 여기 뭐 등등 이런 거 항목은 좀 전공 분야나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 제가 아까 문제 없었던 거 이것도 왔네요. 관련 자료 영역 그 노트 비고 좀 이용자들의 활용을 돕기 위한 주제 문학이죠. 문학을 누가 넣어놨을까요? 없네요. 문학도 하나 추가하고 시 이것도 없죠. 시 이 정도 넣어보고 장소 김수현과 관련된 장소 제가 몰라가지고 장르도 뭔지 여기 영어로 좀 나오는데 장르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일단 안 하고 네임 액세스 포인트 김수영 정도면 네임드죠? 네임드로 할 수 있죠. 김수영을 넣어줍니다. 이런 거는 크리에이터 김수영이 아니고 그냥 접근점으로서 이름 점거 레코드 김수영 정도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 관리 영역에 가서 이 기술 정보와 관련된 어떤 거 지금 기술 상태가 초안 상태고 그냥 되게 아주 간결하게 미니멀 상태만 기술한 거고 이거 오늘 작성한 거죠. 2023 07 18일 오늘 작성한 거 한글로 한 거 등등 마지막 디스플레이 스탠다드 아이사드죠. 당연히 더블링 코어로도 할 수 있네요. 모듈로도 할 수 있고 아카이브와 디지털 라이브러리 여러 표준이 있는데 저는 그냥 아이사드지로 할게요. 이걸 디폴트로 그냥 하고
항상 iSADG로 해라. 기록은 세이브. 조금 더 풍부하게 이런 서브젝트 액세스 포인트 같은 것도 접근이 됐죠. 여기 다른 컬렉션도 문학과 관련된 게 있으면 여기 목록으로 쭉 나오고, 좀만 빨리 해볼게요. 에디트 누르고, 아까 안 했던 게 뭐냐면 아이덴티티 식별 영역에 구조를 잡아주는 거예요. 레벨 오브 디스크립션.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 iSADG 레코드, 이게 뭘 다루냐? 컬렉션이죠. 여기 나오는 항목들은 아카이브마다 다 다르죠. 뭐 유럽에서는 주로 뽕이라고 가장 큰 단위하고, 영미권에서는 레코드 그룹을 가장 큰 단위로 하지만 저는 컬렉션이라고 해보고요. 여러분 add new child level 하위 계층 추가할 수 있죠. 이거 좋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컬렉션을 김수영 컬렉션으로 하고 시리즈로 할까요? 철로 할까요? 철을 4개 추가할 건데, 첫 번째 철은 뭐냐면 이렇게 할까요? 노트, 그 다음에 봉투에 쓴 시, 그리고 엽서, 강의 노트, 기록 유형별로 이렇게 네 개의 철 파일로 나눌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네요. Extended in Medium. 이것도 되게 중요한 항목이라서, 아까 몇 개의 파일이었죠? 이 파일이 349개, 193.9메가, JPG 349개, 몇 메가요? 193.9메가. 이런 거 쓰는 거예요. 해상도 같은 것도 써주면 좋죠. 한번 볼까요? 해상도가 어떤 건 300 곱하기 300, 이건 저해상도로 제가 해놓은 거라 뭐 요 정도 해상도라고, 이 정도로 어떤 물리적인 특성도 기록하고요. 세이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쇼 하이어러키 있죠, 상단에. 이걸 누르면 짜잔, 김수영 시인 컬렉션이라고 하는 이 보존 상자 아이콘이 있고, 지금 철이 4개 생겼죠. 노트, 봉투에 쓴 시, 엽서, 강의 노트. 아톰이 이런 거구나. 노트로 가볼게요. 노트에 제가 아무것도 쓴 게 없는데 레퍼런스 코드, 노트 제목, 레벨 오브 디스크립션, 네임 오브 크리에이터 다 상속받았죠. 노트도 결국 김수영이 쓴 건데 또 제가 김수영이랑 쓸 필요 없게 이렇게 다 해줬죠. 그러면 여기에 빨리 한번 해볼게요. 노트, 노트는 그냥 냅두고, 이 설명은 냅두고, 노트 밑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이 철, 노트에 해당하는, 잠깐만요. 이거 보기를 계층으로 하고, 노트들이 어딨나. 노트 말고 다른 거 할까요? 봉투에 쓴 시, 여기로 가서 요 밑에다가 이건 철이잖아요. 건 아이템 하나하나를 등록해 볼게요. 빨리 등록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 철에서 링크 디지털 오브젝트 말고 임포트 디지털 오브젝트 하면 여기 자료를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넣을 거는 봉투에 쓴 시 중에 이런 게 이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이런 봉투에 시를 쓰셨다고 하잖아요. 김수영 시인이. 파자마 바람으로 요거부터 해볼게요. 파자마 바람으로. 이게 몇 년도냐? 1962년. 요것도 넣어주면 좋겠죠. 1962년. 이렇게 해서 레벨 오브 디스크립션, 얘는 아이템 건이야. 디지털 오브젝트 여기 드랍하면 되죠. 좋네요. 파자마 바람으로 2개죠. 파일은 봉투 앞과 뒤인데 파자마 바람으로 넣고 업로드.
검수하라죠? 이상 없어. 근데 지금 언더가 좀 나오는 요거는 뭐냐면 지금 한글로 된 요거를 아톰에서 조금 이렇게 언더바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설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영어로 되면 제대로 파일명이 나올 것 같은데 제3 언어권 사용자의 비해네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쇼 하이어라키 보면 이 김승신 컬렉션 밑에 봉투에 쓴 시 철에 아이템이 파자마 바람으로 2개가 등록이 됐죠. 철에 가니까 이렇게 요 항목이 캐러셀 뷰로 보이네요. 클릭하면 요 해당 아이템, 여기 제목이 아이템이죠. 좋아 이렇게 하면 이 아이템이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고, 이거 썸네일 실제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요 파일이 첨부가 됐고, 제목 여기 보면 원본 마스터 파일 이게 541.1KB, 그 다음에 레퍼런스 카피는 열람용 사본 아톰이 생성한 거 17KB, 썸네일 이건 6.3KB,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레퍼런스 카피, 썸네일 카피를 아톰이 생성합니다. 뭐 이런 걸 수정할 수도 있고요. 임의로 레퍼런스 카피를 더 해상도가 좋게 뭐 제가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톰 기본적인 기능은 요거예요. 알사들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알사를 CPF 그리고 ISD가 어떻게 하는지 좀 다음 편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